작은 변화로 사업 공간을 좋아 보이게 만들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정말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그간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소비 심리를 공부하기 위해 책을 많이 읽게 됐고 책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책에서 얻은 유익한 정보를 제 매장에 실제로 직접 하나하나 적용해보면서 가게를 꾸미고 현재 운영 중인 모습들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그렇다 보니 제가 창업을 준비할 때 어떤 책을 참고로 했었는지 제가 접했던 소비 심리에 관련한 책들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댓글을 통해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업을 준비하면서 읽어보시면 정말 너무나도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릴게요. 책의 이름은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입니다. 저자는 이랑주 대표님이시고요. 교보문고, LG전자, 하이마트, 풀무원, 한솥도시락 등등 우리가 좀 잘 아는 브랜드 기업은 물론 지자체, 시장 등의 상품의 가치를 조금 더 좋아 보이게 컨설팅해주시는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이랑주 대표님은 성공한 기업일수록 모든 마케팅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한다 라고 이 책을 통해 이야기를 하세요. 이랑주 대표님이 직접 참여했던 컨설팅 작업들 그리고 다양한 기업 사례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작은 가게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비주얼 전략을 제시해 주시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은 올해 개정된 책이랑 겉표지가 다를 거예요. 이 책은 2016년에 발간된 책이고 올해 8월에 새로 개정된 책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이 표지의 책이 이번에 개정된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게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게를 꾸밀 때 참 많이 도움이 되었고 이 책을 읽고 나서와 읽기 전 아예 제 생각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소비자의 눈이 아닌 생산자의 눈을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이 책을 접한 것 자체가 정말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던 경험이었고 해서 오늘 이 책을 추천드려볼까 합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 있지만 특히 제가 참 신기했다고 생각됐던 챕터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책의 일부만 소개해드려도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결국 이 책을 제대로 읽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럼 책의 일부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핑크색 스푼 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올려지시나요? 바로 베스킨라빈스가 떠오르실 거예요.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브랜드와 상품을 기억시키는 일이라고 저자 이랑주 대표님이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시는 이야기인데요. 색상을 통해서 내 가게를 고객분들께 오랜 기간 기억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방금처럼 핑크색 스푼은 베스킨라빈스를 떠올리게 하는데 핑크색, 이 핑크색을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 굉장히 많이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 간판에도 핑크가 있고요. 그리고 리본, 계속 말씀드린 스푼, 그리고 직원분들의 유니폼까지 이 핑크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 이렇듯 많은 브랜드가 자신만의 색감을 갖고 있어요. 이건 바로 고객에게 우리 브랜드를 오랜 기간 기억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인데요. 스타벅스 하면 짙은 초록색이 생각나시죠? 그리고 파리바게트 하면 파랑색, 카카오톡 하면 노란색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렇게 그 브랜드 하면 이 색상과 상표가 자연스럽게 떠올려지시잖아요. 이걸 기업에서는 노린 거예요. 우리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게끔 말이죠. 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본다면 이마트 하면 무슨 색상이 떠오르신가요? 바로 노란색일 거예요. 이마트 역시 간판, 카트, 직원분들의 유니폼 이렇게 많은 곳에서 노란색을 강조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이 책의 저자 이랑주 대표님은 색상을 통해서 그 기업만의 브랜드를 고객에게 오랜 기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단순히 같은 색을 반복 사용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고 책에서는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가게를 고객분들께 오랜 기간 기억이 남도록 주제 색상을 하나 정해서 매장에 녹여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 주제 색상을 빨강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간판, 벽, 바닥, 비품, 하다못해 직원 유니폼들까지 죄다 빨강색으로 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짝 거부감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이랑주 대표님은
색상에도 비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메인으로 하는 주제 색상, 주제 색상을 보조해주는 보조 색상, 주제 색상과 보조 색상을 품어주는 기본 색상,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정해진 비율에 맞춰 설계를 하면 고객의 기억에 정확히 남는 내 매장만의 색상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책에선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비율은 70대 25대 5, 기본 색상 70, 보조 색상 25, 우리가 메인으로 하고자 하는 주제 색상은 5%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노란색이 떠오른다고 했던 이마트에 직접 방문해 보시면 무작정 전체적으로 모두 다 노란색으로만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기본 색상 흰색을 70%로 두고 짙은 회색을 20%, 주제 색상인 노란색을 5%만 사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예로 스타벅스를 둘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스타벅스 하면 초록색이 생각나지만 결론적으로 매장에 가보시면 초록색은 단 5%만 사용이 되었고 기본 색상 아이보리톤 70, 보조 색상 짙은 갈색 25%, 우리가 기억하는 주제 색상 초록색은 단 5%만 사용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매장을 꾸미기 시작했을 때 제 주제 색상은 인디 핑크, 아무튼 핑크톤으로 하고 싶었어요. 이유는 단순한데요. 제가 직장을 다닐 때 다른 색상의 옷을 입을 때보다 유독 핑크톤의 상의를 입었을 때 얼굴이 훨씬 밝아 보인다,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서 저에게 어울리는 색상을 가게 이미지 주제 색상으로 정하고 싶었어요. 가게의 전체적인 기본 색상과 보조 색상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꽃은 너무나도 다양한 색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꽃의 색상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조해줄 수 있는 기본 색상과 보조 색상을 찾아야만 했었고요. 그래서 결정했던 게 기본 색상은 화이트, 보조 색상은 우드톤으로 결정을 한 거였어요. 제 가게의 상호를 보시면 우드톤을 넣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기본 색상은 화이트, 주제 색상은 핑크를 저렇게 조금 녹여낸 거 보이시죠? 매장을 꾸밀 때도 기본 화이트로 하고 포인트로 제 작업대나 진열대 등을 우드톤으로 많이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꽃이 어떤 색상이던 배경색에 묻히는 일이 없죠. 우선 꽃집은 상품인 꽃이 눈에 띄어야 하니까요. 이처럼 색상은 고객에게 기억을 심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도 많이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파랑은 신뢰감이나 미래, 비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뉴스 화면이나 금융기관인 은행, 전자제품 회사 등에서 파란색을 사용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빨강, 붉은색은 식욕을 자극하는 역할을 해서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등에서는 빨강색을 많이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노란색 감자튀김이 담긴 빨간 포장 종이를 떠올리면 그 음식에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공감하시죠? 그리고 노란색은 눈에 확 띄는 주목성이 있는 색깔이어서 우리 도로의 중앙선이나 어린이 차량버스, 그리고 경고 표시 등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내 매장을 눈에 확 띄게 주목시키고 싶다 하시면 노란색을 주제 색상으로 정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여성을 주 타겟으로 해야 하는 화장품 가게인 경우에는 핑크색을 많이 강조했던 브랜드가 있었고요. 검정색을 젊은 층에게는 고급스러운 그리고 값비싼 느낌을 주기 때문에 명품 브랜드에서 검정색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블랙과 화이트를 좀 적절하게 매치를 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딱 떠올리게 하죠. 이처럼 색상이 지닌 영향력이 참 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TV의 광고를 유심히 한번 보시면요. 그 광고 회사 브랜드의 색감이 예를 들어 파란색이다. 그러면 그 광고 내의 모든 색상이 파란색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광고가 나오는 뒷배경 혹은 그 광고에 나오는 연예인이 입은 옷, 그 브랜드 색상을 강조하고자 한 가지 주제 색상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는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너무 신기했던 장면 중 하나가 베나치오라는 소화제 광고였는데요. 베나치오 소화제의 주제 색상은 라벨을 보니까 녹색이더라고요. 근데 그 광고에 나오는 이경규 아저씨께서 입은 턱시도가 또 녹색이에요.
이렇게 지금 제가 아직까지도 못 잊는 거 보면 저한테 아주 큰 기억을 심어준 광고가 된 거죠. 저는 원래 광고를 보는 것에 피로감을 잘 못 느껴요. 그냥 예전부터도 너무 그런 영상들에 좀 신기함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상품을 사람이 홀리게 담아냈을까? 단 30초 만에. 근데 이 모든 생산자들, 즉 기업들의 이런 과학적이고 심리적인 요소들을 알고 나서 다시 보니까 더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점점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 입장이 되어가고 있는 거구나 싶었던 순간이었어요. 이 책의 저자 이랑조 대표님은 본인 스스로 진정으로 좋은 물건을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게 하는 가치 연출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신대요. 내 상품, 내 브랜드에 치밀하고 과학적인 여러 가지 법칙을 촘촘히 심어 놓는다면 매출은 충분히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만큼 어떤 상품이든 그 상품이 더 빛나 보이게끔 그 브랜드 색감이나 그 상품을 비추는 조명 등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하셨고 이것을 책이나 강의를 통해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색상에 대한 이야기 말고도 상품별로 유독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빛의 색온도, 포토존 명소들의 특징 등에 대해서 그런 정보들도 이 책에 자세히 다 담겨 있고요. 고객의 시선과 상품이 위치한 높이, 각도에 대한 진열 방법, 그리고 대형마트처럼 넓고 긴 동선의 가게에서 고객이 심리적으로 지치지 않고 거뜬히 상품 구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상품 진열 동선에 대한 참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법이 궁금하신 예비 창업자 분들이나 혹은 현재 저처럼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신 분들,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실 예정이시거나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예비 창업자분들, 작은 변화로 사업 공간을 좋아 보이게 만들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정말 추천드려요. 저는 보다시피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책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우연히 오디오북을 통해서 이 책을 접하게 되었고 이 책의 매력에 좀 푹 빠져서 결국에는 이렇게 실물 책까지 구매해서 정독을 했던 제 인생 책 중 하나여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저와 같은 신기한 경험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의 창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